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목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지난 1966년 알프레드 송 이후에 명맥이 끊어졌던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직에 2명의 한인 후보가 도전합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강석희 전 얼바인 시장에 이어서 제인 김 샌프란시스코 슈퍼바이저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내년 11월 선거에서 당선이 될 경우에 북가주와 남가주를 대표하는 한인 상원의원이 정확히 50년 만에 탄생하게 됩니다. 윤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선거. 앞서 올해 4월 29지구에 출마를 선언한 강석희 전 얼바인 시장에 이어 제인 킴 샌프란시스코 슈퍼바이저도 11지구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We only have 19 women Democrats in the state legislature out of 120 members of the state, and so have been getting a lot of support from our women group. 제인 킴 슈퍼바이저는 30대 젊은 한인 2세 정치인으로 시 교육위원을 거쳐 시와 카운티 전체를 관할하는 샌프란시스코 슈퍼바이저로 지난 5년간 활동해왔습니다. 지난달에는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기린비 건립 결의안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한인 사회에 잘 알려진 바 있습니다. Ultimately, we were able to get the unanimous support of the board, but tha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if it wasn't for the strong organizing by the Korean American, Chinese American, and Filipino American community. Because actually, I had members, colleagues that were considering not supporting the resolution. 각각 남가주와 북가주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1세와 2세 한인 정치인. 최초의 중소도시 한인시장과 최초의 대도시 한인시의원을 역임한 타이틀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둘 모두 각각 같은 아시안계 후보와 같은 당 소속 동료 슈퍼바이저와 경쟁해야 하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 그럼에도 선거 자금과 인지도 면에서 상대 캠프의 우위를 점하고 있어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두 후보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we can make a difference for our own community.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은 정말 피가 막 끓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것 때문에 제가 밤잠도 못 자고 그냥 계속 열심히 뛰는 이유가 그겁니다.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주 한인 상원의원은 1960년대 고 알프레드 송 의원이 유일합니다. 지난 1961년 주 하원에 당선된 후 66년 주 상원에 입성했는데 주 하원은 영킴 의원이 지난해 당선으로 그 명맥을 다시 이었습니다. 만약 강 전 시장과 제인 킴 슈퍼바이저가 내년 11월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이는 1966년 알프레드 송 이후 50년 만에 한인 주 상원의원이 그것도 동반 당선되는 쾌거를 일궈내게 됩니다. 같은 민주당 소속인 두 후보는 동반 당선을 위해 당내 선거 전략 수립과 유세 등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군 정찰 비행선이 기지를 이탈하는 과정에서 전선을 건드려 필라델피아 일원 15,0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펜실베니아주 블룸버그 상공, 하얀 무인 비행체가 떠돌고 있습니다. 이 비행선은 북미 항공 방위사령부의 무인 정찰 비행선입니다. 어제 오후 12시 20분경 메릴랜드주 미군 기지에 정박해 있던 비행선에 묶여있던 줄이 끊어지면서 펜실베니아주까지 날아와 목격됐습니다. So I came up the road here and next thing I saw the state police and news vehicles parked in the church driveway, and it's like, whoa, something's going on. And I found out it was right behind our house, probably about 300 yards, half a mile away in the little hollow down below. 이 비행선의 정식 명칭은 통합 순항미사일 감시체계 JLENS. 수도권으로 향하는 순항미사일을 감시하기 위해 제작된 정찰용 비행선 2대 중 하나입니다. 이 비행선의 사업비만 27억 달러. There is material on board that we have already secured, and I also would emphasize that right now safety and securit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us, and we are obviously making sure that everything here is safe and not a danger to the public. 한편 비행선이 상공을 떠돌면서 매달려 있던 줄이 전기 송전선을 건드리면서 인근 지역 15,000여 가구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플로리다 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시도하던 여객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쏟아지는 빗줄기에도 비를 맞지 않는 비의 방이 LA 박물관, 즉 라크마에 전시 중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승욱 기자입니다.
활주로에 멈춰선 항공기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플로리다주 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시도하던 여객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객들은 비상구를 통해 긴급 대피했지만 7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이륙 직전 기름이 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을 우산도 받치지 않고 걸어가지만 신기하게도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습니다. LA 박물관, 즉 라크마에 있는 비의 방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이 지나가면 센서가 작동해 비를 멈추게 하는 원리로 천천히 걸어야 비를 안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KBS 뉴스 노수욱입니다. 미국에서 124년 만에 40대 하원 의장이 선출됐습니다. 공화당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45살의 폴 라이언 의원인데요. 앞길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의 거의 전폭적인 지지로 미 하원에 124년 만에 40대 의장이 선출됐습니다. No more favors for the few, opportunity for all. That is our motto. 45살의 하원 의장이 된 폴 라이언은 이렇게 의장직을 수락했습니다. 10대의 부친을 잃고 가난을 극복한 입지전적 인물, 20대의 의회에 진출한 구선의 중진 의원, 지난 대선 때 부통령 후보로 전국적인 인물이 된 40대 기수가 폴 라이언 새 의장입니다. 그는 특히 지난 2013년 공화당이 연방정부 업무정지를 볼모로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을 저지하려 할 때 당내 강경파를 설득해 여야 합의를 이루어내면서 정치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40대 새 의장의 앞길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의정 생활 25년의 노련한 하원 의장 존 베이너를 물러나게 한 공화당 강경파를 어떻게 아우르느냐가 젊은 의장에겐 더 큰 숙제입니다. 취임 일성엔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The House is broken. We're not solving problems. We're adding to them. 하원이 망가졌다는 판단은 맞다. 그러나 고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새 하원의장 선출을 바라보는 미국 언론들의 시각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텍사스에서 9명이 숨진 오토바이 폭주족들 간의 총격전 당시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두 조직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버티고 있어 5달이 지났지만 살인 혐의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오토바이 동호 회원들이 모여드는 텍사스의 식당입니다. 실외 좌석 쪽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탁자 아래로 엎드립니다. 일부는 총을 꺼내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앞다퉈 식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 뛰어가며 바깥쪽을 향해 총을 발사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주차장에서 두 오토바이 폭주 조직 간의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The whole incident probably didn't last more than 90 seconds. It seemed like an hour when you're laying there and people are getting shot around you and bullets were whizzing by you. 9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습니다. 총기를 비롯한 무기 수백 개가 수거됐습니다. 화장실에 버려진 권총까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양측 폭주조 직원 177명을 체포해 일단 조직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They didn't come here to eat and have a good time with their family. They came here for a reason. We think part of that reason was a criminal activity. 하지만 폭주 조직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경찰이 무고한 회원까지 마구잡이로 체포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핵심인 살인 혐의에 대한 기소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학교 버스 운전사가 해고됐습니다. 승객 안전을 책임진 사람이 이런 짓을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뉴욕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운전 중인 여성이 스마트폰 검색에 누군가에게 문자도 보냅니다. 운전대 앞에 인형을 올려놓고 사진 촬영까지 합니다. 이 통학버스는 당시 규정 속도를 훨씬 넘긴 시속 130km로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여고생이 이 장면을 찍어서 집에 알렸습니다. 뉴저지의 해당 고등학교 측은 오늘 사과 성명과 함께 문제 버스 기사를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필라델피아에선 응급차 기사가 비슷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머리를 다친 아들과 함께 구급차에 탄 여성이 찍은 화면입니다. 분초를 다투는 상황. 하지만 응급차 기사는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않습니다. 문자 발송에 인터넷 검색에 다친 아이의 어머니는 병원에 도착해서야 응급차 기사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고 말했습니다. As the fire commissioner, wanted to apologize to her personally because this is not what we train our medics to do. This is not what we train any of our drivers to do. 이 운전자 역시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교통당국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하루 평균 9명이 숨지고 부상자는 1,100여 명에 이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섭입니다. 조지아주에선 한 20대 남성이 전자담배를 피우다 입안에서 담배가 폭발해 크게 다쳤습니다. 유사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전자담배와 충전기 일체를 항공기 수화물에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마련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굴과 식도는 물론 폐까지 화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20대 남성은 며칠 전 전자담배를 피우다 담배가 입안에서 폭발해 크게 다쳤습니다. Explosion to find him completely covered in black, throwing up, foaming from the mouth. 지난 7월에도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 남성이 전자담배를 피우다 비슷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자담배가 폭발하며 앞니가 빠지고 입천장에 구멍이 뚫려 발음까지 부정확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규격에 맞지 않는 충전기나 불량 배터리를 사용할 때 폭발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합니다.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과충전을 방지하는 보호 회로를 반드시 갖춰야 하지만 저가의 전자담배는 아예 회로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공항에서도 전자담배 폭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 항공기 수화물 속 전자담배가 폭발하거나 화재로 이어진 사고는 모두 26건에 달합니다. 미 연방교통국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담배를 항공기 수화물로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기내 반입 시 충전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의 성장률 둔화 우려에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8원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